급속한 노령화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노령화 속도,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 아주 특별한 아침에서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테마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죠. 네, 이렇게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는 있지만 사실적으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대책이 미비한 것이 또 현실입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저소득 그리고 사회와 자식들의 무관심 속에서 노후를 맞는 이들이 많은데요. 노후 대책이 왜 필요한 것인지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된 노후의 실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노후라는 건 생각을 안 했지. 할 때는 뭐 그냥 아들 있으면 아들하고 먹고 사는 건지를 이렇게 유래다가 계속 하는 거로 알았지. 자식 키우는 건 열중했지. 예. 뭐 아들 자택 몰래주면 제가 뭐 살리겠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노년을 맞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후 대책은 현실과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늙고 병들어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공주의 한 요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 83세의 이향숙 할머니, 6년 전 할아버지와 사별하고 1년 전 치매 증상과 건강 악화로 이곳에 오셨다고 하는데요. 잘 안 들리셔서 다른 할머님들이랑 말씀 잘 못 나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소리하고 저기 저기 소리하고 이나 이런 가족에 대한 체념이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그게 응? 체념하고 사는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어요. 할머니에겐 유일한 가족인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드님 보고 싶을 때도 있으세요? 보고 싶고 그러더니 보고 싶도 안 해요. 왜요? 아드님이 왜 안 보고 싶으세요? 미워요? 이렇게 되니까 내가 내 몸뚱이 뭐도 그렇게 되니까 뭐 아들 보고 싶도 않고. 아들 원망을 별로 하지 않으셨는데요. 행여 늙고 아픈 자신이 짐이 될까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셨습니다. 할머니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근 동네에서 큰 농사를 지었을 만큼 정정하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잠깐 걷는 것조차도 힘겨워 보이셨습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글쎄 그거 다 그냥 어떻게 다 없어져서 아들이랑 그 빚진 거 뭐 빚 좀 져서 빚으로 그냥 잡아잡히고 뭐 그러서. 아들만 믿고 모든 걸 내줬지만 이제 할머니에게 남은 건 상처받은 마음과 늙고 아픈 몸뿐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살았다는 마을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에서 할머니의 조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지극정신을 키웠지. 그런데 저렇게 이제 들어들었는데 못도 처먹었지 다. 해달라는 데를 다 해주고 키웠으면 좋겠어. 저기 여기 태갓집에서 옛날 지화집에다 그 집도 넘어갔잖아. 1년 전 할머니가 살았던 집입니다. 사람이 살았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이런 곳에서 혼자 생활을 하셨던 겁니다. 2 아들을 믿었지만 아들들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쓸쓸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쓸쓸한 노후를 맞고 있는 건 이향숙 할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심의 한 지하 색방.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곳에는 올해 71살의 김영자 할머니와 6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응? 춥지 않으세요? 그래서 조금 춥지. 아주 맨날 추석이 모자를 항상 불렀어 진짜. 근데 이제 점점 추워질 텐데 날씨. 예. 방에 불 못 드셨어요? 아유, 기름값이 비싸서 못 된다고. 정부의 보조금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 바로 10년 전 연락이 끊긴 자녀들 때문입니다. 게다가 할머니 또한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부정맥과 고혈압 등을 앓고 있지만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몸이 이렇게 아파서 힘들고, 첫째는 영감한 생활 여건이 안 돼요. 죽으려고 마음도 먹어봤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김할머니 부부가 처음부터 생활이 어려웠던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저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건물을. 월세를 받아먹고 그 양중에 우리 노후 대책하려고. 그 정도밖에는 아니시죠? 예, 방을 갖다 한 11대 때까지 있었어요. 항상 그것만 유지하면은 그래도 늙어서 남한테 빌리란 거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젠 주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노부부의 주식은 라면죽. 건강을 위해서라도 잘 챙겨 드셔야겠지만 쌀을 사기도 힘든 형편이라고 하네요. 인근 복지관에서 하루에 한 번 도시락 1인분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주말에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라면죽과 도시락 하나가 노부부의 생을 잇는 유일한 먹을거리인 셈입니다. 더 좋은 걸 좀 드셔야 될 텐데. 고기 잡수고 싶다 그러면 돼지 껍데기 1,000원치 사다가 이렇게 썰어갖고서는 여기다 한 텐데 국 끓이지. 돼지 껍데기. 그거 맛있어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에서 69세 노인의 경제적 노후 준비율은 41%, 75세 이상은 12.8%로 굉장히 낮았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는 10명 중 7명. 이렇게 빈곤을 호소하는 노인이 많은 이유는 이제 무엇일까요? 선진국들을 보면 대개 한 90% 이상이 연금으로 사는 반면에 우리나라 노인의 10% 이하만이 연금으로 살고 있어서 어떤 소득에 대한 안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가족의 용돈, 가족이 주는 용돈이나 기타 자기가 벌어들여야만 하는 소득으로 인해서 굉장히 빈곤층으로 살고 있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할 75세의 유학선 할아버지 부부. 하지만 아직까지 일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돈 벌어놓은 거 없으니까 자꾸 박수해도 10원이라도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니오. 이들에게 폐품 수집은 소일거리가 아닌 생계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모아놨다가 그저 2만 원도 벌고 3만 원도 벌고 그래요. 근데 할아버지는 저 아파트 청소하고 난 매일 죽고 그래요. 한 달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두 분이 일해서 버는 돈이 50만 원 남짓이라고 합니다. 한 달 생활비로는 빠듯하다고 하는데요. 달동네에 위치한 이곳이 노부부의 보금자리입니다. 유학선 할아버지 부부는 노후를 이렇게 보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 당시에는 참 돈벌이가 우리 먹고 살기가 넉넉해서 참 괜찮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노후 대책이라는 게 없었고 무슨 보험이라고 하나 들었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노후 대책이라고 그런 게 없었어요. 후회가 많죠. 이남 일녀를 두고 있는 노부부. 하지만 자식의 부담이 되기는 싫어하셨는데요. 누가 버텨줄 사람도 없고 자식들을 바라볼 수도 없고 지 살기도 바쁘니까 와 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거 사람들 살다가 뭐 어떻게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되겠죠. 뭐. 하지만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 나이. 꼭 자식들에게 짐이 되진 않을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이제 합니다. 나이 더 먹고 일도 못하고 덜 앉았으면은 좋은 애가 덜 앉았으면 그게 큰 걱정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다가 못 보니까 뭐 막막한 거 사실이지 뭐. 그냥 병없이 죽었으면 그게 희망입니다. 다른 게 희망이 없어요. 제2의 인생, 우리의 현실 속에선 행복한 노후는 그 먼저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